괴뢰국 만주국의 성립 1932년 만주사변이 터지자 중국 정부는 즉각 국제연맹에 제소해 일본의 철군을 요구했다. 중국,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다 해. 즉시 몰아내달라 해. 하지만 국제연맹의 중심국이었던 서구 열강의 태도는 중국의 기대와 달랐다. 미국, 뭐 국지적 분쟁이던데 이 정도 가지고 그래? 영국, 일본이 공산주의를 아시아에서 막아주려면 그 정도 역할은 해야지. 맞아. 일본도 열강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에 애초에 대만과 조선처럼 총독부를 설치하려 했던 것에서 독립국을 세우는 것으로 방침을 전환하고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후이를 내세워 만주국을 수립했다. 그러나 황제는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만주국 역시 이름뿐인 국가였으니 곧바로 일본과 만주국은 이러한 조약을 맺는다. 1932년 일만 조약이다. 만주국은 일본이 만주에서 소유한 모든 권한을 승인함. 일본군은 만주에 무기한 주둔한다. 하지만 일본의 야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듬해인 1933년에 화북지방으로까지 전선을 확대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서구 열강은 거기까지는 용납하지 않았고 태도를 바꿔 만주국의 승인조차 무효화했으니 화가 난 일본은 국제연맹 결의를 따를 수 없다며 국제연맹에서 탈퇴해버리고 만다. 받아들일 수 없음은이다. 국제연맹 탈퇴를 보도한 신문. 국제연맹이여 잘 있거라. 하지만 장개석 정부는 아직은 일본과 맞붙을 때가 아니라고 봤다. 만주사변 이후 중국의 주요 도시마다 항일 집회가 열리고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결의되는 등 반일 감정이 크게 고조되고 있었지만 일본은 물러가라. 국민당의 장개석은 오히려 일본을 자극할까봐 두려워 시민들의 소유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었던 것이다. 어디서 불법 집회야? 장개석의 머릿속에는 오직 공산당 토벌만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개석, 내 권력을 위협하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공산당이라고. 하지만 장개석의 이러한 태도는 민심을 이반시킨 결정타가 되고 만다. 우리 정부는 대체 누구 편이야? 그러게 항일운동 탄압이나 하고 차라리 항일을 주장하는 공산당을 지지하는 게 낫겠어? 실험 무대가 된 만주국의 통치. 일본은 만주국에서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했다. 먼저 간접지배라는 새로운 형식의 식민지배였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 자결주의의 대두로 기존의 식민지형 지배는 저항도 심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음. 때문에 일본은 스스로 치외법권을 폐지하면서까지 독립국의 형태를 강화하는 제스처를 취하며 만주국의 고위직에 모두 중국인을 기용했지만 그 밑에 차관급은 일본인들로 채웠고 각 부서는 일본 군부가 고문을 맡는 형식을 취했다. 그러니 형식적으로는 독립국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괴뢰 국가였다. 그러면서 다민족 공존의 오족 협화를 내세워 일본의 지배를 합리화했다. 여기서 오족 협화란 만주 땅은 원래 다민족이 어우러져 사는 곳이니 만주인, 일본인, 중국인, 몽골인, 조선인의
5개 민족이 화합해서 살아가자는 얘기였고, 만주국의 국기도 거기에 창안해서 5가지 색깔로 만들어졌다. 사실 일본의 주장에도 나름 논리는 있었다. 원래 만주 땅의 주인은 만주족인데 지금 만주 땅에는 90%가 중국 이주민이잖아. 그러니 중국인들이 자기네 땅이라는 것도 우습지. 맞아. 이후로 만주 이주가 적극 장려되어 1930년대 조선에서만 전체 인구 2,400만 명 중 100만 명이나 만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1940년 만주의 인구는 4,300만 명으로 폭증하고 민족 구성비는 더욱 다양화되어 한족 3,700만, 만주족 279만, 조선인 155만, 몽골 100만, 일본인 82만, 러시아인 7만 명 정도가 거주하게 된다. 한편 일본은 만주국에 소련식 계획경제를 전격 도입하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전시체제에 대비한 실험을 했다. 일본은 서구에 비해 물자가 부족한 나라임. 장차 중국과 전면전을 하자면 국력을 몰빵해서 군수품을 만들어야만 하는데, 그러자면 생필품이 쪼들려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만주국을 통해 그런 전시경제를 미리 시험해보는 거야.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였던 일본이 소련식 계획경제를 실험하다니 뭔가 좀 이상하다. 여기에는 이런 측면도 있었다. 서구 자본주의 국가가 대공황으로 신음하고 있던 시절, 소련의 스탈린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여 불과 5년 만에 낙후된 농업국가를 발달된 공업국가로 발전시키고 있었다. 단적으로 말해 1929년에서 1932년 사이 미국은 매년 평균 마이너스 21%씩 추락해서 3년 만에 GDP가 반토막 나는데, 소련은 반대로 매년 평균 15%씩 성장하여 5년 만에 GDP가 2배로 올라갔다. 이때 소련의 고도 성장이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가져다준 결정적 요인 중 하나였음.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소련의 성공에 주목하고 있었고, 1930년대에만 미국인 10여만 명이 풍요를 찾아 소련으로 이민을 갔을 정도였다. 미국의 루즈벨트조차 소련식 계획경제를 부분 도입한 뉴딜 정책으로 빠르게 공황에서 탈출하고 있었다. 그러니 일본도 귀가 솔깃했던 것이고, 계획경제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만주국을 통해 실험해보려 했던 것이다.